합격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끼양국사 김종우입니다. 챕터 29, 근세정치 3입니다. 근세정치 3, 통치제 1입니다. 중앙통치조직하고 그 다음 지방통치조직인데요. 통치조직은 여러분, 통치체제는 중지군관이죠. 중앙, 지방, 그리고 군사, 관리입니다. 이 조선 쪽에서는요, 관리 등용 제도가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챕터 29보다는 챕터 30에 나오는 그 문과, 과거 있죠? 그쪽 파트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쪽 챕터 29에서는 중앙을 잘 봐야 합니다. 지방보다는 항상 중앙이 잘 나왔으니까 중앙 위주로 여러분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통치체제, 왕 밑에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죠. 이게 정식 코스입니다. 왕 옆 밑에 있는 의정부는요, 의정, 즉 정승들의 합자기구, 즉 회기구입니다. 정일품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순서대로입니다. 영의정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입니다. 그 다음 종일품이죠. 자찬성인데 뭐 이거 자찬성, 우찬성 이건 별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이품은 자참산, 우참산은 발음이 안 되네요. 우참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는요, 여러분, 정승대 합자기구인데, 정승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고, 그들이 국정을 총괄하는 회기구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즉, 우리나라는 그 귀족 회기구가 권한이 세잖아요. 이거 계승한 게 의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는요.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호에 병, 형, 공. 네, 2호에 내가 그때 암기 팁으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구성은 판서, 참판, 참의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속사, 속아문이 있는데 이 6조는 주요 정책을 집행합니다. 실시하는 곳입니다. 2조는 인사, 호조는 재정, 예조는 외교와 교육, 병조는 군사, 형조는 형법, 공조는 토목인데 이 중요도 순서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2조입니다. 2조가 제일 중요하다. 왜? 인사를 담당하니까. 모든 기구에서 인사 담당하는 기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재정이죠. 그 다음 의금부는 왕 직속 사법기구입니다. 판사, 임시직입니다. 반역죄, 강상죄를 처벌하는데요. 국가 중죄를 처벌하는 겁니다. 구성은 총 1품, 그리고 그 밑에 도사, 전임인데 총 5품입니다. 이 의금부 도사가 범인들을 잡고 고문하는 애들이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의금부 끌려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문부터 시작하고 하는데요. 왕권 강화기구로 볼 수 있죠. 왕 직속 사법기구. 승정원, 왕명출납입니다. 도승지 가 정상품이 주도하는데요. 한마디로 왕 비서입니다. 그 밑에 이제 육승지가 있습니다. 별칭은 후원은대라고 하죠. 이것도 왕권 강화기구입니다. 도승지 왕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조교한테 도승지라고 하죠. 도승지라고 하는데 도승지는 왕 비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명출납입니다. 그 다음 3사 잘 나오죠. 3사 기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홍문관, 옥당이라 불립니다. 옥당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정책 자문 대제학입니다. 대장은 정이품이고요. 사관원 간쟁기관입니다. 왕한테 개길 수 있는 기관 있죠. 대사관입니다. 정삼품 사헌부는 관리들 감찰하는 건데 대사원 종이품입니다. 3사는 청요직으로 불리며 언론을 담당했습니다. 양사 있는데요. 대간이라고도 하죠. 이 양사는 사관원과 사헌부. 그러니까 여러분 대간은 홍문관 안 들어가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3사는 홍문관에 들어가지만 양사, 대간은 사관원과 사헌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추관, 역사편찬, 실록이죠. 실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영사,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부, 서울, 수도, 행정, 치안을 담당하죠. 판윤, 한성판윤이라고 하죠. 성균관, 최고학부입니다. 국립교육기관인데요. 대사성이 유명하죠. 대사성. 성균관 대사성. 성균관 대사성 유명한 게 옛날에 이색하고 고려시대 때, 그다음 조선시대 때 이황 선생님도 성균관 대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게 왕권 강화기구고 어떤 게 신권 강화기구냐 이게 중요한데 왕권 강화기구는 6조 직계제 태조하고 세조 때 했죠. 왕이 바로 6조로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다. 왕권 강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죠. 왕이 업무가 폭증합니다. 장점은 왕권이 강화된다. 의금부는 왕 직속사법기구 영모 대역죄 그렇죠.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 하면서 막 고문하죠. 승정원 왕명출납 비서 도승지죠. 그다음 과거제 호패법 정조 때는 장용각 규장각
장영영하고 규장관 이게 다 왕권 강화 기구다. 그럼 신권 강화 기구는 뭐가 있냐?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왕과 의정부 6조로 가는데 웬만한 일은 의정부가 결정하고 왕은 인사나 군사 같은 걸 담당하는데요. 이게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그다음 3사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 그렇죠. 양사대간도 있고요. 양사대간은 사헌부, 사관원이다. 이 3사도 신권 강화기입니다. 왕한테 맨날 얘기하죠. 아니되옵니다. 얘기 안 되게 그 3사예요. 그다음 상소, 경연. 그렇죠. 언론을 강조했다. 그래서 언관이 있죠. 언관, 양사, 홍문관 이런 사람들이 언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로 상소를 많이 써요. 이게 바로 신권 강화기다. 그럼 조선 정치는 뭐냐? 왕권 강화와 신권 강화가 서로 조화.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다.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이 왕도 정치를 제일 잘했던 왕이 바로 세종이에요. 그래서 세종이 조선시대 최고의 왕이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기타 조직 보도록 하죠. 기타 조직 잘 나옵니다. 장례원, 노비송사, 예문관, 왕교서, 그리고 승문원, 외교문서, 교소관, 인쇄인장, 상서원, 옥셈합회, 포도청, 치안, 사부유수, 개성, 강화, 광주, 수원, 경관직이죠. 경영관, 왕교육, 관상감, 천문과 지리, 서현청, 세자교육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장비가 그렇죠. 장비, 장례원, 노비송자, 장비, 예수왕, 예문관, 왕교서, 승문원 요거는 승무원이 외교한다 이렇게 제가 암기하라고 했죠. 교소관은 교인, 교소관 인쇄인장의 교인, 상서원 옥셈합회는 상옥이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상옥이랑 장비가 예수왕 교인이에요. 그리고 승무원이 외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당시 상옥이랑 장비가 예수왕 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외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암기 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마 있는데 여러분 시마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육조판서, 참판, 전랑, 대간, 사관원, 사헌부, 간쟁, 봉박, 서경을 한다. 간쟁, 봉박, 서경 이거 우리 고려시대 때 했습니다. 서경에는 고신서경과 의첩서경이 있다. 고신서경 인사, 의첩은 의례 법제정이다. 삼법사, 사헌부, 형조, 한성부, 삼관, 예문관, 교소관, 홍문관, 사관, 예문관, 교소관, 승문원, 성균관이 있다. 이렇게 됐네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선정치 특징 이거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아까 얘기했죠. 왕도정치입니다. 두 번째 재상합의제 발달합니다. 재상합의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언론 및 학술 중시 그렇죠. 3, 4. 그 다음 네 번째가 행정 기능적 분화와 통일성을 중시했다. 그 다음 5는요 경국대전 법제화. 그 다음 6은 문무 양반제도 그렇죠. 그 다음 7은 관직과 관계가 결합됐다. 그렇죠. 정삼품 당상관 이상을 고위직이었다. 그리고 겸직이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겸직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고위직과 하위직 기직은 무조건 당상관입니다. 정삼품 상계 이상인데요. 보통 통정대부라고 합니다. 왕을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는 애들이 당상관이에요. 그 밑에가 이제 당화관입니다. 그다음 언론 존중, 권당. 그렇죠. 성균관 휴학하는 거 있고요. 상소, 조회, 구원은 왕이 신하들한테 정책 조언하는 거고, 상참 매일 평전에서 대신과 토의하는 거고요. 윤대 뭐 돌아가면서 중국 관료들하고 대화하는 거고, 차대 매달 6번 고관과 정책을 건의하는 거고요. 의정, 삼정식과 주요 정책 이게 얘기하는 거. 의정은 삼정식인데 이들이 보통 겸직한다. 경영과 서연을 책임진다. 그다음 조참 매월 사회에 왕에게 문안드린 조회입니다. 이건 심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지방통치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밑에 팔도 관찰사가 다스리고요. 그 밑에 부목군현이 있습니다. 이건 다 합쳐서 퉁으로 수령이라고 합니다. 면리통 이건 자치죠.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은요. 여러분 평등적 관계입니다. 규모가 다른 거지 평등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원시하고 저기 지방에 있는 김해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규모는 수원시가 더 크죠. 하지만 규모는 더 크지만 뭐 김해시라든지 김해는 경남이니까 경기로 하죠. 저기 안양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규모는 수원이 더 크겠지만 동등하잖아요. 수원이나 안양이나 거기 다스리는 사람은 경기도지사잖아요. 경기도지사가 팔도 관찰사고 그냥
그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크기에 따라서 부목군을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목군에는 수평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중앙집권이 조선시대는 강화됩니다. 일원적 조지예요. 조선 8도. 관찰사 권한이 꽤 셌습니다. 수령의 권한도 세져요. 관찰사가 수령을 또 감시하고요. 속현 없고 향소부가 없습니다. 면리통 정비합니다. 인구 파악, 부역 징발 보조하고요. 여기는 이장, 이정, 통주. 이 통주가 바로 오가작통 담당하는 애들이죠. 또 향리를 세습적 아전으로 격하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향리를 세습적 아전으로 격하하는 거. 그쵸? 봉급 없고 토지 없고 과거 못 보게 합니다. 뭐 이러니까 여러분 돈 안 주니까 부정부패가 늘어나죠. 돈 안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한 돈을 주고 부정부패를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 그쵸? 중앙집권과 향촌 자체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유향소, 향청, 지방 양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간부들은 자수별감, 수령 보호자 감시했습니다. 향리 규찰하고 풍속 규정했고요. 농민 지배죠. 향회, 향규, 향안. 그렇죠. 향회는 양반 모임, 향규는 규칙, 향안은 양반 명단입니다. 향촌 자치죠. 변천은 고려 사신가연에서 유래했습니다. 태종 때 폐지하고요. 세종 때 부활, 세조 때 폐지, 성종 때 부활, 그리고 향청화됐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향소는 사신관에서 유래된 걸로서 지방 양반들이 모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자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자치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경제소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경자니까 이거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잘 물어보는 건데 주방 출신 고관인데 여러분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고관들이에요. 그렇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서 출세한 고관들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출신이니까 아는 친구들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견제하는 겁니다. 유향소와 정부 연락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또 유향소 견제죠. 자수와 별감을 임명합니다. 중앙의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요. 서울에서 근무했다. 세종 때 설치했고 선조 때 폐지합니다. 왜 폐지하냐? 선조 때 이미 유향소가 향청화돼서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 유향소가 이미 관청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소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조 때 혁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통치, 관찰사 8도, 감사, 도백, 방백, 종 이품인데 뭐 이건 별 의미 없고요. 관내 수령 지휘, 감독, 감찰권, 상피제. 저 상피제를 합니다. 상피제 여러분 이거 출신 지역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주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제주도 관찰사 못 되는 거예요.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행정, 사법, 군사 임기는 360일. 그렇죠. 단임, 가명상주하고요. 대개 병마절도사, 수근절도사를 겸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지방간 수령, 목민관입니다. 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사품에서 유품, 수령 칠사가 있는데 이게 엄청 잘 나옵니다. 수령 칠사가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농업, 교육, 소송, 관결, 치안, 군대, 호구, 부역균 등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피제 임기 1800일 5년입니다. 여러분 상피제는 아까 출신지가 안 된다고 했고요. 행정, 사법, 군사 장악했는데 감찰권 없습니다. 감찰권은 관찰사만 있습니다. 모든 군현 330개 군현에 파견됩니다. 중앙집권 강하죠. 여기서 문제. 군현 수는 고려가 많을까요? 조선이 많을까요? 여러분 대답하셨죠? 오케이. 조선보다 고려가 더 많습니다. 속현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를 파견하기 때문에 주연을요 통폐합해요. 그래서 330개입니다. 통폐합해서 이 주연수는 군연수는요 고려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리, 육방하전, 수령 보좌하고 행정실무 담당합니다. 무보수고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못 보고 직역세습 중인칭 형성합니다. 그리고 향리동 경절이가 있습니다. 서울에 파견된 데예요. 여기는 연락 업무와 그다음 입역, 공납을 담당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박납회단의 주범이 되죠. 영절이는 가명에 파견해요. 군영과 가명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청, 경기도청 여기 서울에 막 파견하고 그래요.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방 공무원이 서울에 뭐 연락사무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파견되고기도 합니다. 경절이, 영절이 이것이 있었다. 그다음 사부유수 특수행정구역이에요. 강화, 개성, 수원, 광주인데 서울 지킨 애들입니다. 국왕에 직속된 경관이에요. 사부 유수는 유수관인데 종이품입니다. 관찰사 지휘 통제 받지 않아요. 이거는 왕 직속입니다. 이건 언제 완성됐냐? 강화 유수, 이거 사도 유수부는 정조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 지방행정 조직 비교, 고려 조선. 고려는 지방간 파견이 전국에 파견되지 않았다. 속현이 더 많았다. 하지만 조선시대 때 모든 구련에 파견됐다. 특수행정구역, 고려는 있었다. 향부국소가. 근데 조선은 향부국소가 없어졌다. 향리 역할, 실질적 지배자였다. 고려시대는 조선시대 때는 단순 보좌역으로 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챕터 29를 했는데 여러분 중앙 잘 보시고 특히 기타 조직 요새 잘 나옵니다. 기타 조직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챕터 30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